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프로그램, 세무사랑 프로그램 화면의 기능이 개선된 화면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거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 계산서인데요. 여러분들 그 사회보험료, F7 사회보험료를 클릭하게 되면, 자,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12.81%에서 12.95%로 바뀌었죠. 요 변경된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 공제율 바뀐 거 F7 사회보험료율을 클릭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대한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인데,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이자율 계산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이자율 계산, 이 기능을 추가한 건 뭐냐면, 이자율이 변동이 되거나 또는 알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요거 클릭을 하게 되면 이자율 계산,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개선이 됐어요. 참 잘 됐죠? 이자율이 변동이 됐을 때 또는 알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블록이하고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화면에 보시게 되면 차량별로 이렇게 쭉 있고 차량 상세 등록 내용이 있는데 전용 번호판 부착 여부 대상 아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착 대상이 아닌 경우에 3, 대상 아님으로 선택해야지만이 사용 비율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 번호판 부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3으로 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했고요.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간편 추가 등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용 여기 있었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거 역삼각형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간편 추가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 이미 설명을 했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임차료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의 요 부분을 계산할 때 뭐냐면 리스 차량입니다. 리스 차량.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요. 리스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빼고 수선 유지비 빼고 하는데, 수선 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임차료, 보험료,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 유지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 리스의 경우 몇 퍼센트? 93%가 적용이 될 수 있다. 임차료에 몇 퍼센트? 여기 나와 있는 계산 딱 나면은 93%, 0.93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문서 이미 봤던 화면인데, 아까 봤던 거는 제가 해외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부분이 송금산입 비율이 뭐 10%씩 해서 쭉 변경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나온 건 뭐냐면 앞에 탭입니다. 해외건설 자회사 탭이 아니라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 탭에 보면 보통은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것은 기본율에서 보통 1%로 하죠. 실적률은 뭐냐면 대손이 발생된 비율만큼 실적률 이 중에서 큰 걸로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적립기준이라는 것을 넣어놨어요. 적립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그 금융회사, 일정한 일반 법인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적립기준에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뭐냐면 적립기준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은 대손 충당금의 채권 총액분의 뭐 100% 적립 비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다 그러면 채권 금액이 1,000만 원, 채권 금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적립 비율이 2천만 원 설정했을 때 적립 비율이 20%죠. 이러한 적립 비율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정률이 적립 기준이다라고 할 때는 한도액을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수정 가능.
당초에는 수정할 수 없었죠. 채권 잔액에 곱하기 설정률 곱해서 했는데 적립 기준으로 할 때는 한도액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일정한 금융기관만 적용이 되니까 일반적인 회사는 적용될 여지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근로자 고용 현황 공제세액 계산용 화면에서는요, 뭐가 들어갔냐면 요거 F3 작업 완료 요런 부분이 들어갔어요. 요런 F3 작업 완료 기능을 추가했어요. 이 메뉴를 통해 가지고 단독으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막 실수로 막 불러오기 하고 뭐하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실수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이 끝난 데이터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다는 얘기. F3 작업 완료 이렇게 기능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완료했다 다시 완료 취소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주의할 것은 마감 표시라고 돼 있는 게 이 마감 표시 여기 돼 있네. 완료 마감 표시라고 돼 있는 이 마감이 신고서 마감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로자 고용 현황 공제세액 계산 이 화면에 대한 마감을 한다. 수정하는 거, 뭐 데이터 수정하는 거 방지하기 위한 그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이네. 여기 보시게 되면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할 때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지역이 막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를 어떻게 해요? 안분합니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화면에서 FU 안분 신고서를 작성하면 안분율이 계산이 쭉 될 거예요. 안분율이 쭉 되는데 여기에 기능 키가 개선된 게 뭐냐면 CF12 가산세 안분 기능 키가 추가됐어요. 이렇게 가산세 안분 기능 키를 클릭을 하게 되면 가산세 안분 팝업 창이 열리면서 가산세를 안분할 거냐 또는 본점 일괄로 할 거냐.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한 경우에 본래는 가산세도 이렇게 지방세 안분을 하듯이 가산세도 안분을 하는 게 원칙인데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에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원칙은 그게 아닌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가산세 안분 요 CF12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설명하는 상황에서 제가 설명하는 이 시점에서는 프로그램이 아직 업데이트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법인세 조정을 다 했다. 막 데이터를 다 입력했다. 그러면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미 입력된 데이터를 다시 입력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또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입력을 했는데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소실됐다 없었다 그러면 다시 입력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한 다음에 법인세 신고서 작성, 조정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세법과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개정된 서시 프로그램 기능이 개선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